완벽한 군복을 입은 여성 소령이 공항에서 당한 굴욕적인 차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침묵으로 폭풍을 제어한 한 여성의 품격 있는 복수.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든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잠시만요. 3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출발 로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곳곳에는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 가운데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군복, 가슴에 빛나는 태극기 배지, 그리고 어깨에 새겨진 소령 계급장까지. 유아린 소령이었습니다. 하리는 대한민국 707 특임단 소속으로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군사회의 참석차 출장을 떠나는 길이었어요. 20년 넘게 군복무를 해온 하린에게 해외 출장은 낯선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았죠.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하린의 발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20여 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품격이 그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린에게 쏠렸지만 하린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군인으로서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죠. 하린과 함께 동행한 에밀리 정통역 장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번 회의에서 하린의 통역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에밀리는 하린의 완벽한 군인다운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에밀리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을 몸소 경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소령님, 혹시 기내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에밀리의 조심스러운 말에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해외 출장 경험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하린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에밀리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최근 들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거든요. 특히 여성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체크인 순서가 되었습니다. 하린은 여권과 항공권을 정중하게 건네며 직원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카운터 직원 로라 맥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로라는 하린의 군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 항공권, 정말 본인 것이 맞나요? 로라의 무례한 질문에 에밀리가 당황했지만 하린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로라는 여권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오랫동안 확인했습니다. 마치 위조 여권인지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린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해외에서 아시아인 여성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좌석이 변경됐네요. 뒤쪽으로 옮겨드릴게요. 로라의 일방적인 통보에 에밀리가 항의하려 했지만 하린이 조용히 말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목적지는 같으니까요. 하린의 침착한 반응에 로라는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분명 항의할 줄 알았는데 너무 조용히 받아들이는 하린의 모습이 의외였거든요. 하지만 하린의 마음속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죠. 탑승구로 향하는 길 하린과 에밀리 주변으로 시선들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하린의 군복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그 시선들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승객들은 할인을 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대놓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아시아 여자 군인 좀 봐. 진짜 군인이 맞나? 요즘 가짜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다던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무례한 말들에 에밀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하리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메모를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탑승이 시작되자 하린과 에밀리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이 먼저 탑승하는 동안 하린은 주변을 관찰했어요. 승무원들의 표정, 다른 승객들의 반응, 그리고 공항 직원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기억해 두었습니다. 드디어 탑승 순서가 되었을 때 게이트 직원은 하린의 탑승권을 유독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앞뒤 승객들은 간단히 확인하고 통과시켰는데 유독 하린에게만 추가 질문을 던졌어요. 목적지가 어디시죠? 출장인가요? 군사회의 참석차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하린의 정중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의심스러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직원은 상급자를 불러 하린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기내로 들어서자 승무원 케이트 윌슨이 하린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트의 인사는 형식적이었고 다른 승객들에게 보여주던 친절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린을 경계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린의 좌석은 기내 뒤쪽이었습니다. 원래 예약했던 앞좌석에서 임의로 변경된 자리였죠. 짐을 정리하며 앉는 하린을 주변 승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특히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승무원님, 혹시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옆자리 승객의 요청에 케이트는 친절하게 다른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린은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시 한번 휴대폰 메모를 업데이트했어요. 시간, 상황,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륙 후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자 또 다른 차별이 시작됐습니다. 케이트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음료수와 스낵을 정중하게 제공했지만 하린에게는 대충 던져주듯 건네주었어요. 심지어 하린이 질문을 하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기내식 메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린의 정중한 질문에 케이트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메뉴는 모든 승객에게 동일해요. 특별한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해 주면서도 하린에게만은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케이트의 모습에 에밀리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하린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다만 휴대폰 메모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기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하린에 대한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따뜻한 수건과 함께 음료수를 제공하면서도 하린에게는 차가운 물 한 컵만 던져주듯 건네주었어요. 심지어 컵받침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하린을 마치 테러리스트라도 되는 양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몰래 휴대폰으로 하린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어요. 하린은 이 모든 상황들을 차분히 관찰하며 기억해 두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군인이 맞나?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아시아 여자가 저런 높은 계급일 리 없지. 가짜 아닐까? 귓속말로 주고받는 말들이 하린의 귀에 그대로 들렸지만 하린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상대방은 미국 국방부 연락관 데니얼 윤이었습니다. 데니얼 할인입니다. 지금 기내에서 전화드리고 있어요. 할인 소령님,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른데 상황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차별 사례들을 정리해서 공식 보고할 예정이에요. 데니얼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인 소령이 공식 보고를 언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할인은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시간순으로 보고했습니다. 공항에서의 차별적 대우, 항공사 직원들의 무례한 행동, 승무원들의 노골적인 차별, 그리고 승객들의 편견에 찬 시선까지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전달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제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합니다. 할인의 말에 데니얼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관련 부서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소령님, 개입을 원하시나요? 개입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습니다. 할인의 차가운 말에 데니얼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 감정이 아닌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접근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할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성 있는 승객이 아니었어요. 침묵 속에서 폭풍을 준비하는 전문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밀리도 할인의 변화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자 또 다른 굴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선택권을 주며 친절하게 메뉴를 설명했지만 할인에게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았어요. 심지어 포크와 나이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수저를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할인의 정중한 요청에 케이트는 한숨을 쉬며 불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결국 손으로 식사를 해야 했어요. 주변 승객들이 그 모습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지만 할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다만 휴대폰 메모가 또 한 줄 추가됐을 뿐이었죠. 식사 후 할인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좁은 기내 화장실에서 할인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군복,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 그리고 차분한 표정.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할인은 다시 한번 데니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니얼, 추가 보고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소령님. 승무원의 고의적 차별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사 도구 미제공, 서비스 거부,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촬영 행위 방조까지 포함해서요. 데니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식 채널을 통한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할인의 단호한 말에 데니얼이 잠시 고민했습니다. 어떤 수준의 대응을 원하시나요? 제가 받은 모든 차별과 모독에 상응하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불쾌감이 아니라 국격의 문제예요. 통화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할인을 향해 또 다른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할인에게 다가와 조롱 섞인 말을 던졌어요. 진짜 군인이면 증명해봐요. 요즘 가짜 군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다던데. 그 승객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할인은 그 승객을 조용히 바라본 후 차분하게 답했어요. 증명이 필요하시다면
목적지 도착 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인의 의미심장한 답변에 그 승객이 당황했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대단한 군인인 척하네. 아시아 여자가 얼마나 높은 계급이겠어. 할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한국 국방부 국제협력실이었습니다. 국제협력실입니다. 707 특임단 유아린 소령입니다. 긴급 상황 보고드립니다. 소령님,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할인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체계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사안을 외교부를 통해 공식 제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통화를 마친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다웠지만 할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아니, 평온했다고 해야 할까요? 폭풍 전의 고요함 같은 그런 평온함이었습니다.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할인의 차분한 답변에 에밀리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인 주변에 감도는 분위기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륙 10분 전 기내에 갑작스러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착륙 후 특별 절차로 인해 잠시 기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엄숙한 목소리의 기장 안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할인만은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죠.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이트에 연방항공청 요원들과 함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연방수사국과 국방부 소속이었습니다. 기내로 들어온 요원들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어요. 로라 맥닐, 케이트 윌슨, 그리고 제시 그레이는 즉시 저희와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방수사국 요원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기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된 항공사 직원들과 승무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케이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잠깐,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케이트의 떨리는 목소리에 요원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차별행위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조사받으실 예정입니다. 조용히 따라와 주세요. 승객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술렁거렸어요. 왜 갑자기 승무원들이 끌려나가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때 한 요원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아린 소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특별조사팀의 마이클 존슨입니다. 요원이 할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자 기내의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승객들은 그제야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령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잘 전달받았습니다.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협조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이때 기내로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리포터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승객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어 더욱 당황했어요. 유아린 소령님, 오늘 기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들의 질문에 할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그 순간 공항 로비의 대형 전광판에 긴급 뉴스가 띄워지기 시작했어요. 기내 승객들도 휴대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대한민국 특수부대 소령, 항공기 내 인종차별 피해 신고, 국제테러 진압작전 영웅, 미국 항공사에서 굴욕당해. 뉴스 헤드라인을 본 승객들의 표정이 일순간에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차별하고 조롱했던 여성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할인을 촬영하고 조롱했던 승객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로비로 나가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 전체의 전광판에서 할인의 경력과 공적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었거든요. 공항 로비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할인의 놀라운 경력이 상세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유아린 소령 마이너스 대한민국 707특임단 소속. 국제테러 진압작전 단독 수행자. 미군 공로 훈장 수여자. 한미 합동 인질구 출작전 지휘관. 동아시아 지역 평화유지 공로자. 전광판에 나타나는 할인의 공적들을 본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특히 기내에서 할인을 조롱하고 차별했던 승객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20년간 국제분쟁 지역에서 활동, 유엔 평화유지군 특별표창 수상자, 대테러 작전 성공률 98%, 전광판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자 공항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할인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기내에서 할인의 계급이 가짜라고 조롱했던 승객은 땀을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때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타전하기 시작했어요. 각국의 방송사들이 긴급 뉴스로 이 사건을 다뤘고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영상과 사진들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분노하며 항해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믿을 수 없어. 우리가 뭘 한 거야? 기내에서 할인을 촬영했던 한 승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자신의 얼굴이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할인을 차별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어요. 갑자기 공항 로비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항공사 서부 지역 총괄이자 이사회 임원인 제임스 톰슨이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할인을 찾아 곧바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할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소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임스의 절규에 가까운 사과에도 할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할인의 냉정한 말에 제임스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제자리와 명예입니다. 할인의 단호한 말에 로비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사람들은 할인의 품격 있는 모습에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위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이때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소령님,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신가요? 항공사의 사과를 받아들이실 건가요? 할인은 기자들을 차례대로 바라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저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 아시아인 여성에 대한 체계적 차별의 결과입니다.
할인의 말에 기자들이 더욱 집중했어요. 따라서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제임스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할인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에밀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로 가죠. 할 일이 많습니다. 공항을 벗어나 호텔로 향하는 검은색 국방부 차량 안에서 할인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할인의 마음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폭풍 같은 하루였지만 이제야 진정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소령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으셨어요? 할인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침착한 게 아니라 준비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젠가는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던 건가요? 계획이라기보다는 원칙이었죠. 부당함에 맞서는 올바른 방법을 택한 것뿐입니다. 차량이 호텔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호텔 앞에는 한국 교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할인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극기와 환영 현수막을 들고 박수를 치며 할인을 맞이했어요. 소령님, 자랑스럽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환호에 할인은 정중하게 인사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요청이나 사진 촬영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직접 나와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모든 직원들이 할인에게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몇 시간 전 공항에서의 대우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방에 도착한 할인은 군복을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휴대폰에는 수백 통의 축하 전화와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할인은 그중 몇 개만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동료들과 상급자들로부터 온 것들이었어요. 할인, 뉴스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잘했어. 소령님의 용기에 모든 장병들이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품격이 우리 군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메시지들을 확인하며 할인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부당함에 맞선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옆방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령님, 언론사들에서 인터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모두 거절해 주세요. 제가 할 말은 오늘 공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통쾌했나요? 에밀리의 솔직한 질문에 할인이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한 건 모욕이었고 제가 한 건 보고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통쾌했잖아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행동한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인의 말에 에밀리가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참지 못했을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였어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고 그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할인의 마음은 이미 내일을 향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일로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 운동을 했습니다.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서 묵묵히 러닝머신을 뛰는 할인의 모습은 어제의 모든 소동이 거짓말처럼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항공사 주가는 폭락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할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고 아시아계 차별 반대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인을 차별했던 사람들은 신상이 공개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었어요. 할인이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식을 하고 있을 때 호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령님, 미국 국방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 본사에서도 정식 사과와 합의를 위한 만남을 원한다고 합니다. 할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차분하게 답했어요. 국방부 면담은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항공사와의 만남은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미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어요. 오전 10시 할인은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과 만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성 장관을 비롯해 동양계 업무 담당관, 그리고 인권 담당관들이 참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소령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립니다. 국방부 장관의 정중한 사과에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입니다. 물론입니다.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차별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과보다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할인의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에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수나 보상이 아닌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할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할인은 에밀리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내를 걸었어요. 길거리에서 할인을 알아본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사람들은 할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당신이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셨어요. 용기 있게 맞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할인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개인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총영사는 할인을 극진히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소령님 덕분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총영사관에서 나온 할인은 마지막으로 항공사 본사 앞을 지나갔어요. 건물 앞에는 사과문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어둠침침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지나쳤어요. 소령님, 정말 안 들어가실 건가요?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사과하고 싶어 하는데. 에밀리의 말에 할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진정한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온 할인은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모여 할인을 축하해 주었어요. 소령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군의 품격을 보여주셨습니다. 동료들의 뜨거운 환호에 할인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했던 진정한 결과였습니다. 밤이 되자 할인은 짐을 정리하며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며칠간의 짧은 출장이었지만 세상을 바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할인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에밀리 수고 많았어요. 저야말로 소령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할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유아린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침묵으로 폭풍을 제어한 그 품격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차별은 한순간이었지만 품격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도 귀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